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빚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그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을 위해서 법이 마련해둔 새로운 기회, 바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혼자서 이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절대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빚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개인회생이 대체 뭔지, 나는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제 계획안은 어떻게 짜는지, 또 어떤 강력한 혜택들이 있는지, 신청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 제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한번 이야기해보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사실 법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요, 단순히 빚을 좀 깎아주는 걸 넘어서 우리가 다시 제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체계적인, 구조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개인회생 제도라는 게 법적으로는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제도의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법률 용어가 나와서 좀 어려워 보이죠?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공식적인 구제 절차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꾸준히 돈을 벌 가능성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빚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사실 이 제도의 가장 흥미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단순히 빚진 사람만 살려주자는 게 아니에요. 채무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으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어서 좋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저 사람이 그냥 파산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구조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과연 나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 자격 요건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월급이든 사업소득이든 심지어 아르바이트라도 괜찮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정해진 빚의 한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이른바 지급불능 상태라는 걸 인정받아야 합니다. 부채 한도는 숫자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대출처럼 담보가 없는 빚은 10억 원까지, 그리고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담보가 있는 빚은 15억 원까지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이 금액을 넘어가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이라는 다른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바로 이 변제 계획안을 얼마나 잘 짜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재정적으로 회복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계획서인 셈이죠. 그럼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느냐? 계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단 나의 한 달 총소득에서 법이 보장해주는 나와 우리 가족의 최저 생계비를 빼요. 그렇게 남은 돈, 이걸 가용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돈을 보통 3년 동안 꾸준히 갚아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적 원칙이 하나 있어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내가 3년 동안 갚을 돈의 총합이 지금 당장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가치보다는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채권자들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장치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텐데요. 그래서 이걸 신청하면 대체 나에게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 걸까? 가장 실질적이고 강력한 혜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와닿는 혜택일 겁니다. 바로 빚 독촉의 중단이죠.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라는 게 빡 내려오는 순간 정말 지긋지긋했던 모든 독촉 전화, 문자, 방문이 즉시 멈춥니다. 심지어 급여나 통장 압류까지도 막을 수 있어요. 일단 일상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은행 빚이나 카드값은 물론이고요. 사채, 심지어 보증 섰던 빚이나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는 주식, 코인 투자로 생긴 빚까지도 거의 다 포함시켜서 조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산과는 다르게 공무원, 교사 같은 전문직 자격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요. 회사에도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조언과 주의사항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요즘 추세인데요. 법원에서 이 빚이 도대체 왜 생겼는지를 점점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혹시 도박이나 너무 과한 사치 때문에 생긴 빚은 아닌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정말 솔직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핵심이에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법률 대리인은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사람일 뿐, 이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빚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대리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믿을 만한 대리인을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대부분 첫 상담은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 곳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무조건 얼마 탕감해드립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약속을 하는 곳은 일단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법원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곳을 선택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내달라고 하는 서류를 제때제때 잘 챙겨내는 성실함이 어쩌면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알아본 이 개인회생 제도는요, 빚이라는 굴레를 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법적 도구 중 하나입니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시고 더 이상 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필요한 바로 그때일지도 모릅니다.